오케이, 4번. 미분 가능성 문제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는데 절대값 fx 빼기 t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부터 벌써 좀 포기하게 만들죠, 사람을. 자, 요놈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왜 t에 대한 함수로 묘사가 됐을까 생각 한번 해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해요. y는 f 그래프랑 y는 t 그래프. 근데 문제는 얘가 움직이죠. 결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랑 만들어내는 교점의 개수나 종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t에 대한 함수로 묘사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앞에 문제보다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게 앞에서는 그나마 f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 근데 여기서는 f 그래프가 일부만의 정보들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족원부터 먼저 보시죠. 자, fx 그래프를 그린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정보를 좀 줬는데 f'x가 0이 되는 실근이 1과 4푼이다. 이거는 3차 방정식인데 근이 두 개뿐이 없다? 하나가 무조건 무슨 근이란 소리야? 중근이란 소리죠. 맞죠?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지금 지칭하고 있더라. 그래프로 상황을 조금 보여드리면 1과 4에서만 x축과 만나는데 1이 중근일 수도 있고요 4가 중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은 두 가지. 각각에 대응되는 그래프는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이런 식으로 4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런 그림이 첫 번째 후보고요. 두 번째 그림은 1에서 극소를 갖는 이런 그림이 두 번째 후보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좀 되셨으면 좋았겠다, 개인적으로. 요게 일단 가. 자, 이어서 날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GT는 2와 마이너스 25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미분 불가능한 점 함수로 개수 함수로 정의된 이 GT의 연속성까지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앞에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연속성까지 우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개 좀 동시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를 제가 움직여 보도록 할 건데 예를 들어 t가 이웃이다. 그쵸? 그러면 f 그래프랑 t 그래프랑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다는 건 미분 불가능한 점 후보가 애초에 없어요. 그 얘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은 애초에 없어요. 그쵸? 이때는 GT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0인 거예요. 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애초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좀 연결이 될까요? 이러다가 T가 이제 올라가요. 뚜루뚜뚜 올라가요. 그치? 그래서 최초로 교점을 갖는 다음과 같은 순간이 만들어지죠. 그림을 살짝 좀 보정할게요, 여러분들. 그치? 두 개를 좀 동시에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좀 보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때는 교점을 가져요. 교점을 갖긴 갖지만 둘 다 무슨 점이에요? 접점이에요. 이때까지도 미분 불가능한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0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는 순간 교점이 두 개씩 발생을 하고요. 전부 다 접점이 아닌 교점들이에요. 이때는 이 지점들에서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해요. 누가? 얘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이때는 이제 2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딱 별표를 치셔야 돼요. 자, 요 빨간색인 상황이 바로 0,0,0,0,0,0,0 이렇게 되다가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딱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몇 시 돼요? 2가 되죠. 그치?
GT 그래프를 제가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어디서 팔이 부러질 거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지점이 불연속이잖아요. 그 지점이 정확하게 요 포인트예요. 일단 첫 번째 경우죠. 여기서 지금 불연속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여기서 불연속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계속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2개로 유지가 되면 좋았겠지만은 우리가 앞서 특이한 상황을 한번 보고 왔죠. 이때 그림 좀 살짝 수정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시에 좀 보기 위해서 이때. 자, 바로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순간. 이때는 교점이 지금 2개인데 요 점이 통접점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고 요 지점들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때는 GT가 순간적으로 몇 개로 줄어요? 딱 1개로 줄어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이때가 정답이었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교점이 2개, 둘 다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2개로 뺄게요. 요게 GT라는 함수가 가질 수 있는 Y값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바로 요 순간이었죠. 왜? 2,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딱 1, 유체이 따르죠. 딱! 그리고 나서 다시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주어진 F'을 기반으로 만든 F에서 GT의 불연속점의 위치는 정확하게 요 2가지 지점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나에서 알려준 2랑 마이너스 25가 각각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냐면 요 빨간색일 때 t값이 바로 몇이란 소리예요? 얘가 25란 소리죠. 마이너스 25인가요? 마이너스 25. 요때 t값이 마이너스 25. 주황색일 때 t값이 지금 몇이란 소리예요? 22란 소리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t값은 곧 y값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까지 온다고 해도 첫 번째 그림이 맞는지 두 번째 그림이 맞는지 지금 판단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다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fx가 0이 되는 실근이 4보다 무조건 큰 게 하나가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봐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때 y값이 몇이고요? 이때 y값이 2고 이때 y값이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어디가 있겠죠? 2랑 마이너스 25 사이. 여기에 좀 가깝겠죠? x축이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럼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발생해요. 엄연히 4보다 오른쪽에서 교점이 발생하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발생하는데 그 누구도 4보다 오른쪽에 있지 못해요. 자, 다까지 보니까 누가 정답이었단 소리야? 이 그림이 정답이었단 소리죠. 이렇게까지 실현이 되는 거예요. 두둥. 자, 끝났습니다. fx식 만들고 이제 완성할게요. 선생님 이쪽에다 조금 이쁘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얘가 일단 f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일단 4야. 자, 이때 y값이 2고 이때 y값이 마이너스 25예요. 자, 이 상태에서 fx식을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면 누굴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엄연히 여기 나와 있는 2개 직선 중에 이 직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교점 1번 1, 교점 2번 몇 대 몇? 3대 1이었죠. 맞죠? 자, 그러니까 실제 여기가 5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F에서
2를 뺀 차의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주어진 식은 x-1의 세제곱이겠죠? 그 다음 x-5다라고 이렇게 있는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괜찮을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fx를 우리가 완성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쓱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저희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한번 좀 와봅시다. 4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는 그 테마가 도함수 정보 파악이었죠, 여러분들. 그치? 도함수의 정보 파악을 가지고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fx가 3차 함수인데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하고 주어진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 여러분들 푸는 걸 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가하고 감소한다라는 이 정보를 이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는데요. 그죠?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일단 이 증가 감소,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으로 증가 감소에 대한 정보는 웬만해서는 도함수에 대한 부호 정보로 좀 바꿔서 해석을 하는 편이 권장이 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증가하네.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좀 틀리죠. 왜요? 0보다 크면 증가한다는 맞지만 증가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까먹지 마시고 부호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0 이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래 함수보다는 도함수가 차수가 하나 다운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석하거나 다루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고 원래 함수 자체로 지지고 볶고 굳이 하실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 자, 이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자, 주어진 상황을 만족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자,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색칠 공부라고 선생님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좀 한번 경계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현재 도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매우 친숙한 이차함수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차함수가 나왔는데 자, 모르는 거 투성이죠. 하지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이 함수가 0 이상이다라는 거니까 이쪽에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선 감소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0 이하고요. 이쪽에 이렇게 색칠이 돼서 색칠된 부분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고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제법 재밌죠?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일 때는 플러스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면 이 연속함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안 지나는 방법이 절대 없죠.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지나야죠. 이렇게 지날 수 없죠? 이렇게 지나야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답이 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일단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뭐 얘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도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도 돼요, 심지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바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되죠? 그치? 되는 거랑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구별을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얘가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결정되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괜찮아요? 어차피 최대 최소는 선생님 딱 2,0을 지날 때겠죠. 이렇게 푸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니들 그런데 뒤통수 맞는다. 알겠지? 조심해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식 정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범위 정확하게 뽑아서 여러분들 정석대로 좀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시간이 없을 때만 여러분들 그렇게 지르고 그냥 하늘에 비시고 이거 하늘에 비는 게 맞아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도함수가 갖춰야 되는 조건은 엄연히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된다는 게 첫 번째죠. 여기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되는 것들과 안 되는 거에 대한 차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에 대한 차이는 아무래도 2라는 경계점을 기준으로 그들의 부호에 대한 차이로서 연결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보시면 파란색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2일 때 y값이 무슨 수? 양수죠. 노란색이나 연두색이나 분홍색은 왜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들은 2일 때 값이 적어도 몇 이하예요? 0 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이 경계라는 지점에서의 부호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 방법이고 그 얘기인 즉슨 2일 때 값이 0 이하다라고 이렇게 뽑히셔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함부로 등호 갖다 붙여서 그걸 정답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3-2a 더하기 b는 0이죠. 이렇게 해서 등식 조건 하나. 여기서는 뭐 범위 조건이 하나가 나오겠죠? 12 더하기 4a 더하기 b. 얘는 0이야. 이제 이렇게 되겠네. 자, 문제에서는 지금 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변수가 두 개죠. 그럼 여기는 일단 이 등식을 이용하셔야 되겠지? b가 2a 빼기 3인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자. 이렇게. 그러면 3a-3인가요? 이렇게 일단 1변수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고요. 주어진 등식 조건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범위 역시도 a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확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6a 플러스 9인가요? 얘가 0이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2분의 3 이하인가요? 이렇게 일단 식이 만들어지겠네. 괜찮을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a의 범위가 얘야. 그때 요 놈의 뭐를 구해봐? 최대니 최소니? 최대를 구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다행히 1차 함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는 게 정답이었던 거지. 이게 1차 함수가 안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한 거 당연히 다 틀리겠죠? 아시겠죠? 이런 거 염두에 두고 가시는 소리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5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5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된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저희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굉장히 옛날 수능 문제고요, 여러분들. 자, 요거 문제가 좀 어렵죠? 겉으로 봤을 때. 자, 문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알파 감마에서 극소가 되고 베타에서 극대가 된다. 또 이제 이거 만족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신 분들 계세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좀 별로인 행동이야. 극대극소를 갖는다라는 것도 역시 도함수에 대한 정보로 연결지어서 판단하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는 거죠. 그지? 자, 극대극소의 판단은 도함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 판단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지금 요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실근을 갖는구나 라는 내용으로 연결짓는 게 그나마 낫다는 거죠. 제가 이해됐어요? 그지? 자, 그러면 도함수를 한번 좀 보여봅시다. F'은 x 세제곱에 a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구나 라는 내용인데, 뭐 고1 때부터 배우셨다시피 이거에 대한 실근 판단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먼저 시도해 보셔야 돼요? 인수분해부터 먼저 시도해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판단은 우리가 아직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먼저 되는지부터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얘가 다행스럽게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자, x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먹히지 않나요? 한번 해볼까요? 1 a 더하기 1 0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0이다 이렇게. 그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1에 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일단은 차수를 또다시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실근이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1이 100% 얘란 소리죠. 알파 값은 그냥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 다음부터 주목해야 되는 건 어디에만 주목하시면 돼요? 요놈의 두 실근에만 주목하시면 되고, 요놈의 두 실근이 바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에만 집중을 하시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뀌어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저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세요 라는 문제인 실근의 위치 판단 문제로 일단 바뀐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래프로 풉니다. 자, 편의상 선생님이 얘를 gx다라고 좀 이름을 좀 붙일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은 다음과 같이 나와줘야 되겠죠? x축을 기준으로 교점은 2개여야 돼요. 2개여야 돼. 하나는 베타고 하나는 감마여야 돼. 근데 얘네들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이제 이런 그림이 펼쳐져야 된다 소리죠. 너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봐. 자, 따져주셔야 되는 옵션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1 수학은 죄송하게도 불친절하게 가야 될 수뿐이 없어요. 자, 0과 3. 일단 G0과 G3의 부호를 먼저 따져주셔야 되겠죠. 그림상으로는 둘 다 부호가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요게 일단 첫 번째 옵션. 두 번째는 판별식이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 베타랑 감마는 똑같아질 수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이 뭐였더라? 바로 대칭축의 위치라는 거였죠. 그치? 자, 외운 거 바로 뽑아내셔야 돼. 대칭축은 현재 여러분 암산 되십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2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2가 이들 역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근과 비교되는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세 가지 만족하는 그림이 요 그림이야. 시그널 위치겠어.
3번, 3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셔서 선지에서 답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필기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잠깐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좀 한번 해봅시다.